3년에서 5년차 사이의 직장인은 업무가 익숙해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처음처럼 정신없이 바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커리어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직을 시도해봐야 할지, 현재 회사를 더 다녀야 할지, 부서를 옮겨보는 것이 좋을지, 혹은 같은 부서 내에서 다른 업무로 바꾸는 게 맞을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역할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신입처럼 배우는 단계는 지났지만 완전히 리더 역할을 맡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과의 비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이직해서 연봉이 올랐고, 누군가는 대학원이나 외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비교와 조급함이 생깁니다. 셋째, 조직 내에서의 성장 경로가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팀에서 과장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일을 계속해서 5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집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나 단편적인 조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진단과 구조적인 전략입니다. 우선 본인이 어떤 커리어 경로를 원하는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페셜리스트 경로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깊게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기술, 분석, 디자인, 법무 등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한 분야에서 높은 숙련도와 실적을 쌓으면 외부 이직이나 프리랜스, 컨설팅 등 유연한 커리어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매니저만큼 중요한 인재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좁은 영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조직 내 역할 확장이 어려울 수 있고 기술 수명이나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너럴리스트, 즉 매니저형 경로입니다. 여러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조율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쪽으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 가능성이 높고 팀 리더, 프로젝트 매니저, 조직 운영 담당자 등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사람 관리와 조직 내 정치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실무보다는 회의, 보고, 조율 업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는 부서 이동입니다. 새로운 부서로 옮기면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다른 조직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커리어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서를 옮긴 직후 바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 시점과 승진 대상 시기가 겹치면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승진이 누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점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조직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승진이 1, 2년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부서 경험은 향후 조직 내에서 더 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직무 다양성과 조직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성장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어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커리어 자산을 정리합니다. 업무 경험, 프로젝트 성과, 기술 역량, 협업 경험 등을 정리해보면 내 커리어의 강점과 약점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둘째,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확인합니다. 안정성, 성장 가능성, 보상, 일의 의미 등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파악해야 올바른 방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1년 뒤의 시나리오를 A안, B안, C안으로 나눠봅니다. 예를 들어 A안, 지금 팀에서 승진을 목표로 한다. B안, 부서 이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 C안, 이직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막연한 고민이 보다 구체적인 선택지로 바뀌게 됩니다. 커리어는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이나 타인의 판단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지만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오늘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작게는 커리어 노트를 쓰는 것부터 신뢰할 수 있는 선배나 리더와 대화를 나누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고민은 정상입니다. 다만 이 고민을 잘 정리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